오늘은 3.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이니만큼 앞서 보여드렸던 유관순 열사, 임 이야기와 함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구는 일제강점기 안면근 사건, 안중근 하얼빈 의거, 모스크바 삼상회의 등과 관련된 독립운동가이다. 1876년 고종 13회에 태어나 1949년에 사망했다. 젊은 시절 항일 투쟁 중에 두 차례 투옥, 동아, 입교, 출가, 기독교 입교 등 분주하게 살았다.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했고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주도하고 항일무력 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 주석으로 재임하다 환국한 후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전심하다가 1949년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일제강점기 안면근 사건, 안중근 하얼빈 의거, 모스크바 삼상회의 등과 관련된 독립운동가, 정치인, 본관은 안동안, 아명은 창암, 본명은 김창수, 개명하여 김구, 법명은 원종, 환속 후에는 김두래로 고쳤다. 본은 백범범, 황해도 해주, 백운방 덕골 출신, 김순영의 7대 독자이며 어머니는 광락원이다. 인조 때 삼정승을 지낸 방조 김자점 이 권세 다툼에서 청병 등을 끌어들였다는 영모제로 효종의 친국을 받고 1651년 사형당하자 화를 피하여 선조되는 사람이 그곳으로 옮겨왔다. 4세 때 심한 천연두를 알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부세의 한글과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아버지의 열성으로 집안의 서당을 세웠다. 14세의 통감사략과 병서를 즐겨 읽었으며 15세에는 정문제제의 서당에서 본격적인 한학 수업에 정진하였고 17세에 조선왕조 최후의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벼슬자리를 사고 파는 부패된 세태의 울분을 참지 못하여 18세에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황해도도 유사사의 한 사람으로 뽑혀 제2대 요주 최시영중을 만났다. 19세에 팔봉접주가 되어 동학군의 성공장으로 해주성을 공략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1895년 신천 안태훈의 집에 응거하며 당시 그의 아들 중근과도 함께 지냈다. 또한 해서지방의 선비 고능선 문화에서 훈도를 받았고 항일의식을 참지 못하여 압록강을 건넌 안만주 김희연의 의병 부대에 몸담았다. 의미사변으로 충격을 받고 귀향을 결심 1896년 2월 아나치아포포에서 스치다를 맨손으로 처단하여 21세의 의혈 청년으로 국모의 원한을 푸는 첫 거사를 결행하였다. 그해 5월 집에서 은신중 체포되어 해주 감옥에 수감되었고 7월 인천 감리형에 이감되었으며 다음 해인 1897년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형 직전에 집행정지령이 내려져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석방이 되지 않아 이듬해 봄에 탈옥하였다. 삼남 일대를 떠돌다가 공주마국사에 입산하여 승려가 되어 원종이란 법명을 받았고 1899년 서울세절 봉원사를 거쳐 평양 근교 대부산 영천함령점의 주지가 되었다가 몇 달 만에 환속하였다. 수사망을 피해 다니면서도 황해도 장현에서 봉양학교 설립을 비롯하여 교단 일선에서 계몽교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대 후반에 기독교에 입교하여 진남보이수교회 에버트 청년의 이버 총무로 일했다. 이런 가운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상경하여 상동교회 지사들의 조약반대 전국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동영, 이준, 전덕기 등과 을사조약의 철회를 주장하는 상서를 결의하고 대한문 앞에서 읍수하면서 종로에서 가두연설에 나서기도 하였다. 한편 종로에서 가두연설에 나서기도 하여 구국대열에 앞장섰다. 1906년에서 교육계 그 총감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다음해 안악의 양산학교 양교를 세웠다. 1909년 전국 강습 소순회에 나서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재령 보강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때 비밀단체 신민회의 회원으로 구국운동에도 가담하였다. 그해 가을 안중근의 거사에 연루되어 해주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 뒤 1911년 1월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안면근 사건의 관련자로 체포되어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914년 7월 감형으로 형기 2년을 남기고 인천으로 이감되었다가 가출옥하여 김웅량의 동산평 농장관리인으로 농촌부흥운동에 주력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고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하였다. 이듬해 헌법을 제정, 임시정부를 위원제로 고치면서 국무위원이 되었다. 1929년 제중국 거류민단 단장을 역임하였고 1930년 이동영, 이시영, 리시영 등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 위엘 청년들로 하여금 직접 외적 순회에 도륙항전에 투신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중국군 김홍일 및 상해병 공창 송식표 표의 무기 공급과 은밀한 거사 준비에 따라 1932년 2 탈 이봉창 의거와 429 윤봉길 의거를 주도한 바 있는데 윤봉길의 이 의거가 성공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1933년 장개석을 만나 한중 양국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중국 로양군관학교 를 광복군 무관양성소로 사용하도록 합의를 본 것은 주목받을 선거였으며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1934년 임시정부 국무령에 재임되었고 1940년 3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의 지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임명하여 항일무장 부대를 편성하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즈음하여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대일선 정보고를 하면서 임전태세에 돌입하였다. 1942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광복군 지원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되어 광복군은 중국 각처에서 연합군과 항일 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 그 뒤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44년 4월 충칭 임시정부 주석으로 채선되고 부주석에 김규식 국무위원회 이시영 박찬익 등이 함께 취임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학도병들을 광복군에 편입시키는 한편 산시성 시안거, 안후이성, 부양에 한국광복군 특별훈련반을 설치하면서 미국 군전약처와 제휴하여 비밀 특수공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 본토와 한반도 수복의 군사훈련을 적극 추진하고 지휘하던 중 시안에서 85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함께 제일진으로 한국하였다. 그해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 결의가 있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며 오직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계를 영도해 나갔다. 1946년 2월 비상국민회의에 부총재에 취임하였고 1947년 비상국민회의가 국민회의로 개편되자 부주석이 되었다. 그해 6월 30일 일본에서 운구해온 윤봉길, 이봉창, 백정길 등 세 의사의 유고를 첫 국민장으로 효천공원에 봉헌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민주위원, 민족통일총본부를 이승만 김규식과 함께 이끌었다. 1947년 11월 국제연합감시하에 남북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그의 논설 나의 소원에서 밝히기를 완전자주 독립노선만이 통일정부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1948년 초 북한이 국제연합의 남북 한총선거 검시위원단인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절함으로써 선거 가능 지역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구는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단독 정부 수립 방침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해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마음속에 38선을 무너뜨리고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강력히 호소하였다. 분단된 상태의 건국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여 50제 영국회 의원선거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고치고 그해 4월 19일 남북협상차 평양으로 향하였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이 남북협상 사저회담에 임하였으나 민족통일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그해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 뒤에 한국독립당의 정비와 건국실 천안양성소에 일에 주력하며 부국통일의 여군 양성에 힘썼다. 남북 간의 단독정부가 그해 8월 15일과 9월 9일에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세워진 뒤에도 민족 분단의 피해를 딛고 민족통일운동을 제하해서 전개하던 가운데 이듬해 6월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7월 5일 국민장으로 효천공원에 안장되었고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49혁명 뒤 서울 남산공원에 동상이 세워졌다. 저서로는 백범일지를 남겼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건한 하루 되세요.